남들이 유학 가고 해외 봉사 활동을 할 때 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이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요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 대부분의 학생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개 되는 집의 이 수험생들은 또 해외 봉사, 어학연수 등을 하면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맞춤형 스펙을 준비를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이 수능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은 전체 입학 정원의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였죠. 전 후보가 됐는데 그 자녀가 징계를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죠. 네. 그 아들의 이 대학교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지요. 네, 이제 분명한 것은 정부나 대학이 홍보하고 선전하는 만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한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네. 또 학교의 징계 조치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의 공정성의 기본 축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때 징계를 받은 사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재가 됐다면 입학은 좀 힘들었겠죠? 전혀 불가능했겠죠. 네.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까지 보는 전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네. 모르고 다른 사항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실은 교수님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그런 그 전형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이렇게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보다 이제 많은 비율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데요. 문제는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형태의 입시 비리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에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네. 고교 1학년 때부터 1등급 학생들을 특별 관리하면서 학생부를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사가 학생부를 부풀리거나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조작 사례도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학생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부풀리거나 사교육업자를 통해서 또 만들어낸 자기소개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의 개입인데요. 비교과 활동이 부모에 의해서 부풀려지거나 증빙 자료도 사실상 사교육에 의해서 조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정유라의 사건에서 보듯이 네.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부정 비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종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학의 전형 기준이 상세하게 공개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학생 학부모가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전반의 것을 볼 때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 상류층이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상류 지식계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그 부모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결국은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요 대학의 대입전형에 네. 상류층이 상당히 많이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서 나왔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확인을 받으면 계층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최상류층인 9분위 10분위 비율, 그다음에 아예 자기가 상류층이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이거 합해서 서울대가 74.7%입니다. 네. 4명 중에 3명은 최상류층이다 이런 것이고요. 네. 고려대 연세대도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뭐 성균관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서울의 주요 대학이 대부분 다 상류층 비율이 거의 7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입제도가 사회 통합을 해치고 불평등 구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그러면 종합전형이 전체 지금 대학교 입시 제도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이제 이게 별로 안 된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2019학년도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2019학년도 대입제도니까 네. 24.4%입니다. 아, 수시에서는 24.4%. 24.3%하고 정시에서 0.2%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그렇습니다. 전체 그 수시 모집 인원의 61.3% 학종입니다. 서울대는 100%고요. 고려대는 네. 73%.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서울의 주요 대학의 입시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모가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담임 교사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순종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부모를 둔 학생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런 피해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지금까지도 계속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끊임없이 정부 뭐 박근혜 정부나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계속 좀 확대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수능을 지금 전과목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네네. 수능의 비중은 좀 더 축소될 것이고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자체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처음에는 수시를 축소한다고 공약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교원단체라든가 일부 단체가 비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가 더 크게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이 입시 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는 어떤 식으로 좀 방향점을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정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줄여야 마땅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정, 공평, 정의 이걸 중시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건 상류층을 위한 불공정한 전형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보 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퇴보하는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고 차라리 수능을 좀 개선해서 네. 그러니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좀 개선해서 정시수능 전형의 비중을 최소한 50 내지 한 60% 정도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이 입시에서 그 정시가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패자 부활전에 기여도 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수능은 전국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대비하기가 좀 쉬워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EBS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설사 가난하더라도 수능을 통해서 내가 계층 상승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열어주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좀 더 적어도 한 50% 이상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수능 전형을 통해서도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전공 진로별로 반영 과목을 달리한다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여러 줄 세우기, 전공 적성 강점을 살리는 전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능도 개선하면 충분히 좋은 전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교수님과 나눠보면서 느끼는 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한 60% 이상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정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그만큼 더 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네. 대한 개선은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교수님 말씀은 뭐 100%다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60%가 특히 주요 대학에서 넘는 이런 네네. 비중을 좀 줄이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보더라도 최대한 한 20% 내로 좀 줄이는 게 마땅하고요. 특히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수능 절대평가에다가 내신도 절대평가로 바뀌어버린다고 한다면 네.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지역 일반고가 유리했었는데 학생부 교과전형도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죠. 네. 완전히 종합전형으로 바뀌면 우수한 학교, 우수한 지역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만
더 우대가 될 것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처럼 이 굉장히 대학교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치열하게 지금 학생들이 그 고민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공정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종은 사실상 공정성을 포기한 전형이라는 거죠. 네. 교수님, 정부의 아주 심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안선혜 교수였습니다.